무겁게 돈을 넘어주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아무런 벌을 안 준다고요? 왜 그러냐면 왜? 왜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법에 혼인빙자 간음이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죠. 그날 이제 전국의 나쁜 오빠들이 뭐 축하주를 마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연애를 하다 보면 또 이런 분들이 또 자기 돈을 안 써요.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술도 얻어먹고 뭐 심지어 사업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돈도 빌려다 쓰시고 이런 경우에는 그 사기가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만 그냥 아빠인데 오빠인 척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법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야, 커피숍 가기 전에 데이트할 때 구청부터 가야 되겠네. 등본 떼보고. 네.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유부남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미혼남이라고 하면 좀 약간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법에는 약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거짓말로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아직 결혼 안 했다 이러면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또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유부남도 민사배상은 져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자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는 형사상 그 혼빈간이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한다고 보입니다. 근데 고의가 있고요. 뭐 고의로 인해서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그 소개팅이나 선자리에 나가서 남자한테 항상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너의 통장 잔고를 보여달라, 재직 증명서를 가져와라, 뭐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져와라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소개팅하면 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야, 너 그렇게 얘기해서 어떤 남자가 너를 좋아하겠냐, 너에 대한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지겠다 저희가 많이 말렸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디어 하나 잡았대요. 이제 남자친구 그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이 남자가 또 이제 약간 이제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또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안 가져오더래요. 그래서 계속 끝까지 추궁을 하니까 결국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제 결혼 경력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거 봐라. 그래서 내가 큰일 날 뻔했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법정에 계신 분은 아니시고요. 예,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또 야무지게. 아까 뭐라고요? 근데 아직 결혼 못했어요, 그 친구는. 저희가 뭐 결혼 이야기 관련해서는 뭐 뭐니 해도 이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커플 매니저 홍유재 씨 나오셨는데 18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커플을 결혼을 상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려 1,000쌍 이상의 결혼을 성사시키셨다니까 그 성혼율이라고 하나요? 네. 매우 높은 그런 커플 매니저십니다. 실제로 결혼 앞두고 거짓말들 좀 하든가요? 많이 하죠. 네. 그 여성분들은 사실 이제 외모 얘기를 잘 하는데 남성분들이 반응이 좀 인물이 별로 없는 여성을 딱 만나면 남성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제가 이 일을 마무리를 안 하고 왔는데요. 하고 그냥. 네. 오, 공감하시네요, 여기. 네. 그래서 이 여성이 몇 번 이렇게 미팅을 나가서 교제가 안 되고 자꾸 채인다는 걸 알면 저기 매니저님 저 6개월만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럼 아니 제가 일도 있고 바빠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성이 옵니다. 오면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미팅을 해주면 그때부터 애프터를 계속 받는 거예요.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럼 변화 와서는 교제가 되고 성혼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 키를 많이 좀 키에 대한 게 많이 이렇게 남성분들이 제일 많이 적는 키가 몇 센티미터예요?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신장이 75에서 77이거든요. 남성들은 이제 170이 안 돼도 170 이상이라고 하시고 172면은 뭐 175, 6. 네. 그러면 이때 키를 속였어. 그리고 키높이 그 구두를 신었는데 결혼해서 벗어보니까 자기보단 작아. 사기죄 되나요? 안 돼. 요새는 가발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뭐 100명이 땡겨도 안 벗겨진다고 하는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는 어떤 남성이 공무원인데 매번 미팅 나갈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마음에 드는 디자이너를 만났어요. 근데 이게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자고 가니까 여성이 좀 갈비탕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너무 좋아서 긴장을 막 하니까 식은땀이 막 날 거 아니에요. 어머, 앞에 가발이 툭 떨어진 거예요. 가슴 아프네요. 당연히 여성이 다음날 이제 엄청나게 크레임을 했었죠. 네. 그 여성 하는 말이 내가 커피숍에서만 떨어져도 이해를 한다. 갈비탕에.
근데 아까 실제적으로 사례 또 어떤 몇 년 전에는 어떤 남성이 정말 가발을 너무 자연스럽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발을 쓰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도 잘 살고 계세요.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고요. 아니 그런데 자꾸 일방적으로 남자가 자꾸 뭐 이렇게 거짓말 친 얘기만 하시는데 여자들도 성형 말고도 다른 거짓말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결혼 전에 네, 얘기 네, 많이 네. 하잖아요. 여성분들이 결혼 전에 뭐를 속이냐면은 이제 결혼 전 복잡한 이성 관계를 다 얘기를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독특한 버릇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남성한테. 잠꼬대라든가. 네, 잠꼬대부터 막 자면서 막 꼬집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걸 뭐 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감추고 싶은 왜 거. 먼저 얘기를 해? 1위가 뭐냐면은 이제 성형 전 사진. 사진은 전부 이제 버리죠. 저희한테도 이제 그 6개월 뒤에 온 여성이 사진을 다시 냅니다. 나 바뀌었으니까 보여달라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저희가 착 봐도 못 알아봐요. 진짜로. 그분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진 왜 없냐는 우리 어릴 때 불났다고. 또 물난리 났다 그러고. 예. 성형전 사진은 FBI가 와도 못 찾아요. 아니 그래도 여기에서는 배시원 중에 가장 젊은 피니까 젊은 피 얘기 좀 들어봅시다. 송다은 씨 같은 경우. 본인은 만약에 그런 뭐 여부를 남자친구 결혼할 사람한테 이야기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할 것 같아요. 얘기한다고요? 네, 근데 뭐 전 별로 한 게 없어서. 미용 시술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좀 당당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어렸을 때 사진을 한번 갖고 와. 스튜디오에 제가 또 조사해 보니까 지금 미혼이 백현주 기자하고 장동혁 씨잖아요. 어느 분이 먼저 갈 것 같으세요? 송다은 씨까지 세 분 중에. 보통 기자나 경찰들은 이 이성들이 볼 때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혹시 내가 죄진 게 있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직업이구나. 기자에 대한 직업에 대한 거는 우선은 50대 50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백현주 기자님 굉장히 미모도 좋고 똑부러지는 성격에 있어서 요새 굉장히 맞는 트렌드고요. 직업 빼곤 트렌드예요. 네. 장동혁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그 안정된 직업이 아니잖아요. 여성들은 사실 30대 가장 찾는 조건이 직업인데 직업이 이제 좀 불안정한 느낌은 있지만 또 반대로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은 뭐냐면은 유머. 이런 점을 좋아하거든요. 유머러스한 남자. 근데 반대로 그게 좀 핸디캡인 게요. 저 같은 경우는 소개팅이나 이런 걸 나가면 그 유머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계시거든요. 외모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 알아요. 저희 눈이 여기 있으게요. 야, 옛말 틀린 거 없네. 적은 내부에 있었어.